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어린아이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야,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없어. 응? 택배 왔던데요? 내가 기다리던 택배! 역시 어린애 즐거움은 택배지. 보내는 사람이 흑토끼? 나 이런 사람 없는데. 뭐야 2023년 새해 흑토끼가 한 살 더 받으라고 택배를 보냈네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왜 왔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는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가르쳐줄 정리수납 전문가 유초혜라고 합니다. 에이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정리정돈이 재밌어요? 아니에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재미있는 정리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함께 가보시죠. 그럼 선생님 한번 믿어볼게요. 자 가자. 가시죠. 가는 해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 및 정리정돈 꿀팁 지금 받아가세요. 정리정돈을 배우러 들어간 집 상태는 어떨까요? 선생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정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요.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곳을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면 거실이잖아요, 여기. 네. 거실에 있는 서랍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서랍장이요? 거실에 살면서 몇 년간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는 그 서랍장? 우리 금단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겠어요? 네, 손이 덜덜 떨리지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것은? 마구 쑤셔넣어 엉키고 정신없는 상태의 거실 서랍장. 이거 우리 집이랑 똑같다 하실 분 많으시죠? 이런 전선, 뭔가 아주 오래된 전자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우기거든요. 물건을 다 꺼내서 내가 쓸 물건과 쓰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요. 우선 종류별로 나눠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빼는 게 맞나요? 아니요, 원래는 분류하시면서 빼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야 빼고 나서 분리하면 두 번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꺼내면서 분류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던 물건들이 제대로 나를 만났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물건들을 보니 말 그대로 블랙홀 서랍장이네요. 선생님, 서랍장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안에 있을 때와 나와서 봤을 때 느낌이 또 훨씬 달라요. 너무 그죠? 달라요. 두 번째, 수납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수납을 해서 쓰기 편하게 넣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넣으시는 것보단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자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한 걸 집에 상자는 그냥 버리지 말고 공간 활용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꿀팁.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집에 갈 때 가져가도 되나요? 드릴까요? 네. 제가 이 상자를 왜 잘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저는 근데 공간을 얘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방향을 돌려서 집어 넣어주면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우선은 이 댁에서는 보니까 전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선은 좀 상자에 지금 다 곳곳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퍼백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분리를 해서 넣어드릴게요. 뭉쳐있던 전선들은 하나씩 잘 감아서 지퍼백에 넣고 휴지심으로 필기구를 종류별로 정리하니 마음까지 깔끔해지네요. 기세를 몰아 쉴 틈 없이 정리!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니 어느새 완벽 정리!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선생님, 서랍장만 정리했는데도 침이 쏙 빠져요.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새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한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매일 잘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모르겠는데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를 줄 알았어. 여러분,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그럴 줄 알고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세령 씨, 무엇이 궁금한가요? 교수님, 우리 선조들은 왜 옛부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청소를 한 건가요? 네, 토지 황금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은 황금이 나온단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1년의 묵은 때를 바로 이 섣달 금운날 밤에 깨끗이 청소를 해낸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해를 깨끗이 날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 즉 깨끗한 새해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맞이하자 하는 의미에서 정리정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이고요. 선생님, 저희 바로 청소해야겠는데요? 다음은 어딘가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깨끗하다. 럼하우스. 따라라라라. 선생님, 먼지 한 톨도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방도 매우 깨끗해요. 근데 저희를 부르고 있는 공간이 저기 있습니다. 아니에요. 애써 모른 척. 자, 우리 세르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문을 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저희 그럼 이제부터 이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정리의 기본은 비우기라고 했어요. 자, 이불도 비우기 시작할 겁니다. 장롱에 빽빽하게 들어찬 이불을 꺼내서 쓰임에 맞게 자주 쓰는 이불들은 한쪽으로 정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엄청 잘 개거든요. 바로 개면 되는 거죠? 세르시 잠깐만요. 이렇게 접으면은 아까 그 장롱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아까는 안 개져 있었고 지금 엄청 이쁘게 갰는데요? 자, 우리요 넓게 접지 않고요 폭을 좁게 그렇게 해서 접을 거예요. 그래야 이불도 두꺼운 이불, 얇은 이불이라던가 겨울 이불, 여름 이불이라던가 이불, 베개라던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얘를 넓게 접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3등분해서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등분해서 가운데로 모을게요. 근데 모으면 네, 받으세요. 배운 대로 3등분 형태로 착착착. 칼각으로 이불들을 정리하니 장롱 안이 이렇게 넓어지고 마음까지 가지런해집니다. 이불 정리 꿀팁 3등분 개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팔 걷어붙인 김에 아이들 방까지 공략. 종류별로 책을 정리하면 공부할 마음도 생길 것 같네요. 주방에서 쓰지 않는 그릇은 윗칸에 유리는 유리대로 정리하는 게 주방 수납의 비법. 냉장고에 버릴 것만 버려도 세밑 정리는 합격입니다. 선생님, 이제 청소 다 끝난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분리배출 방법에 의해서 쓰레기만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힘겹게 정리정돈을 했지만 그래도 새해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살 먹는 거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도 새해 전에 정리정돈으로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청소 끝! 끝이면 좋겠지만 청소의 끝은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도 묵은 짐은 버리고 깔끔한 정리정돈으로 다가오는 토끼 해를 기분 좋게 맞는다면 없던 복과 행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끝으로 교수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착한 심성의 토끼를 닮고 그리고 그 영리한 심성의 토끼를 닮아서 다가오는 개묘년에는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도 그렇게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20년) 남았어요. 일도 없어요. 말고만.
아깝지 않고 돈을 더 주고 싶어요, 사실. 못 받으시는 사람 돈을 주고 먹지만 못 먹게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돈을 더 내고 싶다는 희한한 식당이 여기 있는데요. 음식 한 그릇 담는 데만 한참 걸릴 정도로 알배추, 고추, 쌈배추는 기본, 단골, 밑반찬, 일미, 도라지, 어묵볶음, 미역줄기에 된장찌개에 거기다 숭늉까지? 푸짐해도 너무 푸짐한데요. 그날 주인장 마음 가는 대로 뚝딱 만들어내는 이 맛깔나는 반찬들 덕에 접시는 음식으로 가득,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와도 직장인들이 혼자 와도 언제나 진수성찬인 이곳. 음식 드시는데 다 즐거워 보이네요. 채소하고 지금 사실 많이 먹은 거거든요. 진짜 채소하고 우리가 집에서 쉽게 못 먹어요. 너무 좋고 이 건강을 지키는 엄청나게 이 가게 지금 못 받으시는 사람 돈을 주고 먹지만 못 먹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다 저는 싱싱한 채소가 제일 좋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아깝지 않고 돈을 더 주고 싶어요, 사실. 돈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는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겨주기 때문이죠. 한식이라고 해서 채소를 위주로 하면은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라든지 그 계란을 곁들여서 영양 섭취를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기도 쌈, 저기도 쌈. 매일 아침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재료만 골라오는 건 단골 손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린답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와야 반찬도 다양하고 깔끔하고 20년이 넘었어요. 채소 챙기라고 야채가 싱싱해요. 최고예요. 최고 좋은 걸로 가져와요. 아까 가성비가 이야기했지만은 1도 없어요. 깔끔하고. 쌈을 싸 먹으려면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겠죠?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도 그 전부터 저는 여기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또 코로나하고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위생 감염을 철두철미하게 두고 있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위생을 지키는 동안 주방 안에서는 음식 맛을 사수하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다 하십니까? 야, 우리가 조금이라고 조금 마시긴다. 양아치 돈 벌려고 하는데 뭐 조금 마시게 되나? 나는 식당 밥은 안 하고 집에 가게라 우리 손님 별다를 것 없는 반찬같이 보여도 자꾸 먹고 싶은 게 이런 집밥이잖아요. 배 터지게 먹어도 가격이 얼마냐면요. 단돈 7,000원. 웬일이니? 사실은 한 그릇 두 그릇 따지면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저희 업소는 박리라매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갈아야 되죠. 40년 동안 부담 없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엄마의 손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간 덕분이라는데요. 꼭 정해놨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 이제 주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 자랑말이 아니고 좀 타고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매 어쩌고 어쩌게 되노? 아이고, 못 살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어머니가 생각해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래 물으면 모르지. 메뉴가 있던겨. 반찬 뭐 집에처럼 뭐 시장 가가 좋은 거 사와가 뭐 집에 먹는 것처럼 그래 하는 거지요. 막 여기도 사장님 마음대로 반찬이 나오는 예. 명도 안 맺게요. 내 손 이런 손 뜬 게 없어요, 여자들. 없지요. 내가 일심도 반찬을 하도 많이 많지가. 40년을 많지구나 일심도. 그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 뭐 다 잘 먹던데. 난 모르겠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지 잘 먹고 간다. 뭐 인사 한 10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분, 3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뭐 딴 건 없어요. 저는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사들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그만 양심을 걸고 합니다. 난 식당 반찬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 안 하거든요. 밥, 국, 반찬은 날마다 달라져도 우리 가족이 먹는 집밥이라는 마음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손님들에게 내어준다는 부부. 이 정도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손님들의 마음을 붙잡는 이유가 다 있었다고요. 다음 집으로 가볼까요? 이상하게 이 집 거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비린 맛이 없고. 음식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만 오는 약간 숨겨진 맛집인데 여러분도 이런 집 한 군데쯤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나 우리만의 특별한 기념일에 주인장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요리를 내어주는 그런 식당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따뜻한 날 동안 이제 추운 날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모둠 사시미처럼 이렇게 해산물이나 어류를 먹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맛있을 시기. 이게 이제 어린 참치 메지마구로라고 해서 지금 이틀째 숙성한 거고, 이건 이제 광어, 참돔, 그리고 이제 방어. 방어가 이제 나오기 제철이기 때문에 방어. 특유의 기름기도 쫀득쫀득함도 지금 있다. 겨울에 먹어야 가장 맛있다는 이 생선들은 재료 손질이 발이 나는데요. 생선을 하나 잡더라도 비늘 치는 과정 하나도 사소하게 하지 않고 비늘을 깨끗하게 치고 비늘을 어떨 땐 벗겨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의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어를 되게 두껍게 쓰시네요. 스타일 차이긴 한데 이제 셰프들의 스타일 다 차이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저는 뭐 오마카세라는 말 특성 자체처럼 제가 주는 대로 손님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맛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치 붉은 살, 가장 속살, 가장 맛있는 대포안치라고 해서 엄청 큰 오징어가 있어요. 이만한 이제 한 간포에서 올라왔어요. 간포. 이제 뭐 간포 그리고 통영, 부산, 그리고 강원도 고성 뭐 이런 각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저도 연락을 드리고요. 팔도에서 공수한 신선한 재료들이 모두 한자리에. 회라고 다 같은 애가 아니죠.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지 차이. 여기에 주인장의 회심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조리법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입이 즐거울 순 없습니다. 볏집에 요리하는 방식이에요. 생선에 훈연향을 입혀서 맛을 극대화시키는 더 담백하게 그리고 살짝 겉에만 익혀서 먹는 요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훈연향을 넣어주면 바베큐처럼 더 이제 풍미도 있고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에 향까지 입힌 이 참치회. 어우, 정말 맛있겠네요. 여긴요, 초밥도 일반 초밥과는 조금 다르대요. 이거는 그냥 고등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횟감으로 쓸 수 있는 고등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고등어를 잡아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름도 이거는 심해사바예요. 초에 절인 고등어, 심해사바. 마지막에는 이제 유자향 고등어가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손님들은 이제 저를 믿고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저를 믿고 제가 드리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메뉴가 아니라 주인장을 믿고 찾아오는 집. 오늘도 주인장의 선택은 통했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어 집밥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집의 고등어 집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게 이 집 거는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비린 맛이 없고. 생각은 아니지만 육아하고 이러니까 한 번씩 기분 전환 삼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치를 제일 좋아해서 참치 좋아합니다. 네. 아까 그 고등어 봄초밥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뭐 재료 신선하고 맛있고 돈이 좋고 또 이 젊은 사장님이 음식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성회사인데 뭐 오늘 퇴근하는 길에 소주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 선배님이 쏘신 겁니까? 고배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만 오는 약간 숨겨진 맛집인데 저희 와이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되게 미식가에서
특별한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곳. 음식은 주인장에게 잠시 맡기고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일식이 재료가 8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리사는 그냥 가장 양심 있는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고 가르쳐주는 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직하게 요리하는 게 그게 일식인 것 같아요. 한식도 좋고 일식도 좋죠. 제철 재료로 주인장들이 정직하게 만들어 내어주는 믿고 먹는 코스 요리. 어떠신가요? 주로 가장 많은 그 산재 사고 사망자가 나오는 현장이 건설 현장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3분기 510명 중에 253명이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끼임 사고, 그다음에 떨어짐 사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하지 않아가지고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입히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많은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70% 이상이. 그런데 지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돼 있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어려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하는 기업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그것을 보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9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아직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경영자,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위축을 시킨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신발, 그다음에 뭐 나의 안경, 내가 뭐 머리 자르는 거, 염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여러 사람의 노동으로 해서 서로 그 노동을 나누면서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노동은 그 가치가 높고 누군가의 노동은 하찮은 노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막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하고 막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제 친구나 주변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파업하시는 거 힘들겠지만 이해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고 좀 그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개선되는 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광주노동센터는 크게 7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조 지원 사업하고 쉼터 사업, 상담 사업, 교육 사업, 감정 노동 사업, 동아리 사업, 그다음에 노동 실태 사업,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상담 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 상담이 한 28%에서 30% 가까이로 좀 최고로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산업재해라든지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신음새로 해서 좀 많이 상담 오시고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그분들도 노동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노동의 존중의 가치를. 저 노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들, 노동의 가치가 높구나. 어떤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갖다가 알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제2의 제3의 학동 참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12.9 이태원 참사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인을 직접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제2의 제3의 시민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노동자들 편에 서서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다. 고향 땅을 떠나 한국에 둥지를 튼 몽골 출신 몽흐치 맥촐롱 씨. 타국 땅에서 펼치는 새로운 도전. 그녀의 한국 정복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그녀의 하루는 딸 리아를 챙기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먹어. 간단한 아침 준비에 학교 숙제 검사까지 챙길 것도 확인할 것도 많은데요. 오늘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네. 어제 숙제는 다 했어? 네, 다 해놨어요. 잘했어. 예, 아침마다 정신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챙길 것도 많고 애기한테 걱정할 것도 많고.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학교 앞에 데려다주는 것까지가 그녀의 아침 일과. 주거니 받거니 딸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 금세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앞에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아이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우리는 딸이랑 고민님께서는 자주 해요. 가서 되고 싶은 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태어날 때 좀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딸이 태어나고 많이 아팠어요. 혈압 있잖아요. 혈압에는 갑자기 높고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남편 하나 보고 오게 된 낯선 나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목포시 가족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취업의 기회도 얻었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음 주에 수업 있어요. 그래서 전통 인사, 전통 옷, 전통 모자, 전통 집 같은 거 증거로 여기 왔어요. 몽골에선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요즘 말로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그녀. 그러다 몇 년 전 좋은 기회를 만나 아이들에게 몽골의 문화를 알려주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괜찮아요. 소영 선생님이는 한국 생활을 엄청 잘 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 어린이집 수업 활동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에 온 지 10년 넘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저희 센터 통해서 한국어를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 이제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옆에서 보고 너무 뿌듯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부터 꺼내는 자타공인 한국어 우등생. 한국에 온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한답니다. 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뭔가 처음에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조금만 배우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내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말이 꽤 능숙하다 했더니 이런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 대학 시절 영어를 전공해 언어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한국어 완전 정복은 결코 쉽지 않았죠. 글씨 읽기가 좀 어렵고 아직도 사투리가 너무 어렵다. 저러는 말은 좀 어려워요.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 예전에는 마트 가기, 병원 가기, 특히 병원 가기 한국어 잘 모르고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녹록지 않았던 낯선 타국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6년에 영해로 처음 왔어요. 그때는 남편분이랑 만났어요. 저희 남편의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남편이랑 만나고 남편을 알게 됐고 그리고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한 마음 사람, 이렇게 엄마 아빠도 거기 고향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언어는 안 통해도 진심은 통한 걸까요?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집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왔어? 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친동생이에요. 우리가 같이 여기 목포에서 살아요. 저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동생 솝다 씨 역시 한국인 남편을 만나 목포에 정착했는데요. 자매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보통 자주 만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일하는 일, 거기
고향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같이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죠. 많이 도움이도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있어 힘이 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식들 모두 한국으로 시집 보낸 부모님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 아유, 좀 살았다. 두 사람은 틈날 때마다 부모님과의 영상통화로 그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부모님은 타국에 사는 두 딸이, 두 딸은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이 늘 걱정이랍니다. 니들 잘 지내고 항상 걱정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있으니까 부모도 옆에 없고 그래서 많이 걱정해요. 맨날 아프지 말고 어디 아픈 데 괜찮아, 아픈 데가 있냐 많이 걱정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오늘도 그녀는 아내로 엄마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로 선택했던 삶. 느리지만 천천히 몸으로 익혀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 모든 게 새롭고 즐겁다는 그녀의 한국 정복기는 계속됩니다. 악기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곳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한음 한음 정성껏 내보는 소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취미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단원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거나 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조금은 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걸 또 반복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음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이 저희 루아의 단원으로 들어와서 루아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오케스트라이면서요. 또 이 안에서 음악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행복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충북도 내 최초로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루아 오케스트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이거 악보 배우면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그냥 이거 배우면서 잘 익혀가는 거. 연주하기 전 악보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머리로 미리 상상해보며 곡도 예습해보죠. 음이 너무 고요해요. 고요한 음악들이 많아요. 점잖은 음악들이 너무 많네요. 이거 연주하고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네, 재밌어요. 저희가 공식적인 창단은 11월 3일 날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준비부터 하면 저희 5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여기 있는 전부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네.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그렇죠. 여기 일이 음악이죠. 이 사원증을 줬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또 어머니도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 이제 자녀가 회사에 취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또 어떤 자부심, 또 그런 감사함 이런 거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편견 없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이죠. 장애가 있어 조금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연습하고 노력하며 금세 적응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이들 아예 바이올린을 잡지 못한 아이들부터 가르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있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인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 곡의 완성도는 미흡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연주의 울림은 어느 교향악단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 박효빈 씨의 집. 단원 전체 연습을 마치고 개인 연습이 한창인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연습에도 고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효빈이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흥미도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악보 게이름 읽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첼로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얘기해요. 안 돼도 자꾸 혼자 열심히 스스로 하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하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쉬는 시간에도 혼자 스스로 연습할 때도 있고 집에서도 게으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벌써 공책을 한 10권은 했을 거예요. 그만큼 게으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 학생이에요. 효빈 씨의 재능은 첼로뿐만이 아닙니다. 드럼도 이렇게 멋지게 치는 재주가 있는데요. 음악과 늘 함께하고 있는 효빈 씨는 틈나는 대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효빈 씨 옆에는 늘 어머니가 함께하는데요. 우리 효빈이가 경제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효빈이가 어떤 나름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늘 해왔죠.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까지 하잖아요, 우리 효빈이가. 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또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무조건 첼로를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우리 효빈이한테 무조건 이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죠. 공연하는 거 너무 좋지?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공연 또 내일도 공연 있잖아요. 내일도 공연할 거예요. 그 공연 앞두고서 좀 긴장도 되고. 오창에 가서 공연할 거예요? 오창에 가서 공연할 수 있을 거예요. 효빈 씨가 말한 오창 공연이 바로 이곳입니다.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의미 있는 공연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루아 오케스트라가 이제 충북 도내 최초로 생긴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오늘 연수가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자리라서 어떤 취업처의 하나로서 루아 오케스트라를 섭외를 했고요.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리에 루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건데요. 꿈을 향한 도전으로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 자리는 꿈을 이룬 단원들에겐 최고의 자리일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중에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루아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 취업이 돼서 멋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루하루 늘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공감을 하니까 마음이 감격이 차고 뿌듯했어요.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계속 이런 하루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거든요. 루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효빈이가 쓰임받는 존재가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 루아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정말로 어떤 기쁨이 되고 또 사회에 뭐라고 할까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루아 오케스트라 파이팅! 루아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행복한 세상. 기뻐 외치다는 루아의 뜻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